정읍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계절 관광 사업인데요. 정읍시의 아마 염원일 거예요. 면적 대비해서 92%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들어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썰렁합니다. 예. 김제의 어쩌면 관문이자 모든 중심 도로고 상권은 침체되고 차량이나 보행자 불편은 뭐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행정이 못했다는 건 아닌데 아, 끝인가요? 더 필요한가요? 뉴스에서 담지 못했던 취재 뒷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보는 시간, 전북 기자회견입니다. 오늘도 두 기자분 모시고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보도국 조커 정명기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현직으로 돌아온 안병환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완연한 봄입니다. 좀 날이 따뜻해지고 꽃도 피고 이러는데 좀 봄이 느껴지시나요, 두 분은? 좀 거짓말이 좀 늘은 것 같아요. 최근에 추웠잖아요. 그렇죠? 아니 작가님은 또 이렇게 완연한 봄이라고 강조해 주셔가지고 봄이 일찍 왔는데 네. 일찍 온 봄을 진짜 시샘하듯이 최근에 좀 꽃샘추위가 있었는데 봄은 봄인 것 같아요. 곳곳이 다 파릇파릇한가 보니까. 네. 또 일교차도 커가지고 또 건강이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명 기자님 좀 어떠세요? 봄이 느껴지시나요? 회사 오면 봄 분위기 안 느껴집니까? 회사예요? 예. 어디예요? 첫 번째로 다뤄보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정읍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계절 관광 사업인데요. 이 사계절 관광이 가능하도록 관광 사업을 개발하는 것, 오래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 좀 찾아보니까 2003년 민선 3기 때부터 좀 이 사계절 관광화가 나왔더라고요. 정읍시의 아마 염원일 거예요. 그러니까 염원, 네. 정읍이라는 동네가 네. 사실은 관광도시로 됐던 거는 내장산이 오래전부터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고 어떤 관광단지로 전국적 이목이 집중이 됐잖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상당히 효율적인 거고 어찌 보면 비효율적인데 단풍철 반짝 해서 1년 먹고 살 거를 벌었어요. 예전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해서. 그래서 아주 한 달 장사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반짝 왔다가 다 다른 데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정읍에서는 전혀 관광 특수가, 단풍 특수도 안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은 왔다고 하는데 관광도시가 아닌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염원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좀 이 민선 7기 들어서는 좀 이걸 강력하게 좀 추진하고 있는 듯해요. 그러니까 2020년에 정읍시가 두 가지를 내세우는데 하나가 감동 호르몬 분출 체험형 1번지 정읍 해가지고 200만 명 관광 시대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 플랜인가 봐요. 두 번째로는 향기 나는 도시 해가지고 뭐 봄에는 벚꽃, 유채꽃, 그다음에 여름에는 라벤더, 그다음에 10월 달에는 구절초까지 해가지고 이 꽃으로 많은 전국의 관광객들을 모이게 하겠다 이런 목표를 밝혔는데 이 의지가 강력한데 그에 수반되는 실행력이나 이런 계획도 좀 튼튼한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3자적 입장에서 보면 걱정되는 게 뭐냐면 정읍시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지자체 공통인데 관광도시를 하겠다, 관광산업을 유치하겠다라고 하면 네. 하드웨어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놀이시설 아니면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유흥시설 아니면 천혜의 자연자원 이걸 활용해서 사람들이 오게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성공한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면 대규모 대기업에서 하는 뭐 대규모 놀이공원처럼 하면 모를까. 네. 그게 아니고선 사실 하드웨어 투자가 성공한 것은 거의 없어요. 거기에 담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담을 것이냐가 더 중요한 것 같고. 네, 안병환 기자가 좀 지적해 주신 것처럼 좀 정읍시가 그간 하드웨어적으로 좀 많은 시도는 했던 것 같아요. 2003년에 이제 한국관광공사랑 함께 내장산 리조트 관광단지 조성을 했는데 여기에만 좀 쓰인 돈이 정읍시는 400억, 한국관광공사는 3,200억 원을 투자했는데 뭐 92%의 분양률, 면적 대비해서 92%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들어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골프장 빼고는. 가보셨죠? 예. 풀만 무성한 거고요. 썰렁합니다. 예. 좀 걱정스러운 거는 시민들 좀 많이 만나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장산보다 그 중국집, 그다음 식당, 그 TV에 많이 나왔었던 그 식당들이 아직도 나온 지가 벌써 수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막 주말이면 줄 서서 사람들 있고 외부 관광객들이 거기를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와서 그것만 먹고 가는 게 아니라 주변에 또 정읍에 뭐가 맛있더라 하면 무슨 어디 볼거리가 있더라고 많이 다녀요, 사실은. 그래서 뭐 쌍화차 거리나 뭐 이런 데도 많이 좀 활성화됐던 측면도 있었거든요. 낙수 효과가 확산되는 게 오히려 내장산보다는 더 크게 느껴진다, 상인들이 할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주목할 거는 시설이나 내용은 내장산에 비하면 보잘것없겠지만 먹거리라는 작은 컨텐츠가 실질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흡입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컨텐츠, 정읍만의 컨텐츠, 꼭 비쌀 필요 없지만 누구라도 접근할 수 있지만 정읍에 오면 더욱더 특별해지는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왜 이렇게 자꾸 정읍시가 사업 방향이나 관광 그 목표를 삼는지를 좀 나름대로 추론을 해보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장산, 한철장사에만 너무 이게 집중돼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시민들이 정읍시로 좀 연계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머물고 갈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염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체류형 관광시설을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어요, 그동안 정읍시가. 그래서 뭐 생태탐방원 유치도 좀 힘을 썼고 그 다음에 방금 나눈 그 내장산 리조트 관광단지에도 힘을 썼던 것이고, 근데 그러면 묵으면은 지을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가지고 뭐 용산호에 그 용분수 만들고 그 다음에 뭐 VR 체험관도 만들고 뭐 이런 걸 한다라고 하는데 안병 기자가 지적한 것처럼 콘텐츠가 없으면은 이게 올까라는 또 의문점이 남는다라는 거죠. 가장 우려스러운 게 전국 지자체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관광 산업 아니면 관광지를 조성했을 때 성공한 케이스를 돌이켜보면 한 평의 나비 축제 정도. 그러니까 축제장을 인위로 만들어서 벌판이었는데 거기 만들어서 축제 기간에 사람이 많이 방문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한 평에 200만이 넘는 관광객들이 오고 있거든요. 그거 이외에는 최근에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큰 성공 사례, 지속적인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정읍시가 지금 계속 꾸준히 어떻게 보면 이익도 받지만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이 내장산인 것 같아요. 이 내장산을 자꾸 벗어나지 못하니까 근데 이걸 또 버리자니 너무 파이가 큰 거예요. 여태까지 이득을 얻었던 게.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기도 또 돈 들고 예산 들고 그러자니 이 내장산이라는 거를 활용하자니 방안은 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게 지지부진해지는 것 같아요. 이 관광산업 자체도. 무슨 말씀을. 정읍시에서도 당연히 돈 많이 들여서 용역했겠죠. 전문가 의견도 다 반영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거기다가 좀 정말 실제로 경험이 있는 시민들 외부로도 많이 관광 가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시민들의 의견을 좀 폭넓게 수렴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장산 앞에 있는 입구에 있는 국민여가 캠핑장이라든지 여기는 외부 사람들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사실 캠핑장이라는 이 특징 자체가 여기에 수십만 명이 올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에요. 그냥 일정 정도의 시설의 한계가 있어서 작년 자료 보니까 22,998명, 2019년 하면 23,000명 정도. 이 숫자로는 내장산을 전체를 커버하는 건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내장산에 단풍을 띄워놓는 컨텐츠를 입히는 게 필요하지 않나 봐요. 이 인프라 확충이 지금 아무래도 정읍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의 거의 대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살펴보면서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용산호 주변에 수변 생태공원 조성 사업에 27억 원을 해서 둘레길처럼 하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용산호 이게 아까 제가 용분수라 했는데 이게 또 바뀌었어요. 이름을 음악분수라고 해서 그래서 통과된지 모르겠는데 음악분수를 또 꾸몄고 또 어드벤처 복합 놀이시설까지 해서 좀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일단은 뭐 지금 추진을 한다라고는 했으니까 이게 과연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전남의 세량지라는 화순에 광주에서 화순을 넘어가다 보면 조그만한 저수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요. 누가 오냐면 특히 사진 작가들이 많이 오거든요. 아침에 사진 찍으면 그 물에 비친 모습이 정말 멋있어서 근데 실제로 보면 별로 못 얻거든요. 그런데 그 사진 한 컷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해요. 그 한 장을 찍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다양한 뭐 어떤 컨텐츠를 만들고 사람들을 이끌 수 있어야 하는데 시설 과연 이 사계절 관광 활성화가 이제 계속 수십 년째 메아리처럼 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정읍 시가 목표라는 200만 명의 그 관광객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시는지. 정말 관광객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볼거리는 뭐냐, 먹거리는 뭐냐, 즐길 거리는 뭐냐. 이것만 된다면 저는 200만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이걸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나 시의원뿐만이 아니고 시의원이 주민의 대표이긴 하지만 정말 실제로 주민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좀 늘려가면서 좀 번거롭고 수고롭지만 더 의견 수렴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또 많은 예산 들여서 이왕지사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이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정읍에서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네. 정읍의 산의 한우마을 거기에 사람들이 고기 먹으러 관광버스로 대절해서 네. 엄청나게 성공 케이스였어요. 예, 예전에 그리고 그거를 모태로 삼아서 전국에서 사업을 많이 진행했고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장흥의 토요시장. 거기도 한우를 기반으로 해서 뭐 삼합이라고 해서 하는데 정작 모태가 됐던 산의 한우마을은 정말 요즘은 네. 예전의 기세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는 필요한 뭐 품질 관리 여러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고 지자체 차원에서 홍보나 아니면 지원도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장흥 같은 경우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무원들이 많이 힘들었대요. 군수님이 한 2년 동안 주말마다 여기서 다 약속 잡고 얼굴 보고 다녔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토요시장이 어쨌든 시장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네. 사람들이 타지하겠다. 사람들이 장흥에 가면 토요일 날 가면 무조건 사람이 많더라. 북적북적 하더라. 내가 특별하게 뭘 잡지 않아 하더라도 공연도 이루어지고 하니까 재미있으니까 또 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장산 일단 확인부터 해야 하잖아요. 최소한 뭐 정읍시청 홈페이지를 가든 아니면 내장산 뭐 관광공사 홈페이지를 가든 가서 무슨 행사가 있느냐를 확인부터 해야 하는 게 네. 잘못된 거죠. 일반 국민들은 시민들은 그냥 언제든지 가면 닿을 수 있는 그것을 원하는 거지 내가 특별히 뭘 확인하고 뭔가를 잡을 거는 네. 그거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올 수 있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데는. 단순하게 정읍하면은 이건 무조건 봐야지.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정읍 가야 되는데, 찾자. 이것부터가 잘못됐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이제 다음으로 나눠볼 이야기는 김제시 육교 제가설 공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김제시 육교 제가설 공사도 좀 오랜 수건 사업인데요. 네, 출입처긴 한데요. 네. 일단 동네에 다리 하나 짓는 사업은 아니고요. 30년 넘는 육교를 재가설하는 공사인데 30년. 이 김제에서는 240억 원 정도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고 또 수건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점 사업으로 항상 관리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철도청에서 지난 1985년도에 이 호남선 철로 위를 횡단하는 이 김제 육교를 네. 김제역 근처 용동에다가 준공을 했는데 네. 이걸 김제시에 이관을 했고 2년 전부터 재가설 공사가 진행 중인 곳입니다. 제가설을 들어간 이유는 뭔가요? 재가설을 들어간 이유가 상당히 많은데 네. 원래 이 육교 길이가 330m에 폭이 한 9m의 왕복 2차로 도로라 좁았죠. 우선 정밀 안전진단 결과 붕괴 위험이 높은 2등급을 받았고요. 그래서 당시에는 차량 높이가 3m 이상이거나 아니면 무게 10톤 이상의 차량들은 통제를 했었었고 네. 2차로로 이 육교하고 바로 연결된 데는 4차로예요. 4차로인데 갑자기 2차로로 육교로 들어서면서 좁아지면서 네. 이제 교통 흐름도 문제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사고 발생 우려도 커지면서 이제 신축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재가설하는 육교 같은 경우는 4차선으로 확장을 하고
또 육교하고 연결되는 도로, 그리고 그쪽이 오거리인데 오거리 교차로까지 해서 공사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제 차가 내비게이션이 조금 오래된 친구거든요. 네. 갈 때마다 꼭 거기를 건너라고. 공사 중인데. 저도 그러더라고요. 아, 요즘 예. 오늘 사실 녹화 끝나고 지금 또 김제를 가야 할 일이 있는데 갈 때마다 그 길을 가르쳐줘서 좀 저도. 초행길인 사람들은 많이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만큼 통행량이 많았던 구간입니다. 김제 어쩌면 관문이자 모든 중심 도로고 전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병목 구간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 늘상 특히 명절 때 한번 거기 지나가려고 하면 사람들이 욕을 많이 하는 구간이었습니다. 기존의 육교를 완전히 철거를 하고 다시 이렇게 짓는 거기 때문에 설계 그 용역 당시부터 임시 가설로를 계획을 해가지고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권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놨어야 하는데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았고. 아, 그럼 가솔로 없어요? 그럼 가솔로가? 우회 도로가 2개 있는데 상당히 돌아가야 합니다. 아, 거리가 내비게이션이 안 가르쳐줘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통행만 제한이 되고 별다른 대응책이 없는 상황에서 공사를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주변 상인들이나 김제 육교가 유일한 통로였던 분들, 그 몇몇 단위, 면 단위 분들은 이제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 주변 상인들 같은 경우는 오던 사람들이 안 와버리니까 이게 이제 갈수록 상권은 침체되고 차량이나 보행자 불편은 뭐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그러니까 고통은 지금 계속 2년 전부터 가중돼 왔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공론화 과정보다는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끝내자. 빨리 시작해서 빨리 끝내자. 그 마음도 이해는 되는데 그렇게 사람들 마음이 잘 품지 못하다 보니까 장사도 안 돼. 안 그래도 공사하니까 시끄럽고 막 그러고 먼지 나고 싫어. 그다음 생활하는 것도 불편해. 다 싫죠.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시민과의 소통 문제는 뭐 그 부분에서도 불거졌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공사 계획 단계 오래전부터 이제 지역 현안이었기 때문에 이런 소통을 좀 꾸준히 해왔었더라면 좀 이런 문제가 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 아니, 의견들이 많았네. 많았어요. 그러니까 필요성들에 대해서는 김제 시민이라면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은 야 그러면 2년 동안 우리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시장님이 도와주셨다고 홍보했다면서요. 아, 구제책이나 이런 게 있었어요, 시에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이제 뭐 주변 상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뒤늦게 대책을 내놓은 건데요. 상인들이 원체 피해를 호소하고 청와대 민원까지 넣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김제 씨가 대책을 내놓긴 했었습니다. 이제 보상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상은 어렵고, 뭐냐면 공무원하고 그 공사 현장의 종사자가 이 지역 식당이나 마트, 주유소 등을 적극 이용하기를 독려했다. 독려했다. 네, 이게 네. 김제 씨의 대책입니다. 아, 끝인가요? 네, 끝입니다. 더 필요한가요? 정말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이게 대응책인가 하고 물음표를 던질 만한데, 아니 뭐 이렇게 순번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안도 없이 그냥 독려했다 정도로 끝났다라는 거죠. 원래는 2021년도에 정식 개통한다고 했는데 좀 1년 앞당겨서 임시 개통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김제 씨하고 공사업체가 6월 중에 임시 개통한다고 했으니까 지켜는 봐야겠고요.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쪽 집안이 약하다고 제가 공사 관계자한테 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환경 여건상 가능할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개통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차량이나 보행자나 그리고 인근 상인들 불편이 줄어들겠지만, 불만은 뭐 이미 쌓일 대로 쌓인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경우가 김제 말고도 곳곳에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러니까 이건 혐오 시설도 아니고 꼭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우리 정읍에서도 저쪽 내장산 가는 입구 쪽에 한동안 좀 민원도 있었고 거기도 그러잖아요. 상동 끝자락에. 그런 것처럼
어쨌든 생계가 힘든 사람들, 생계 영업에 피해를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사전에 좀 지원책을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싶어요. 김재 씨도 당연히 이제 주민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니까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이제 본인들도 노력을 했다. 뭐냐, 정부나 이제 철도공사나 철도시설공단 등하고 협의는 했지만 이 가설 교량을 설치할 여유 공간도 없고 그리고 경제성도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그래서 불가능하다. 그래서 임시 가설로는 개설을 못하겠다. 그래서 먼 거리 대책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예산도 문제고 가설 기간도 오래 걸려서 설치가 어렵다. 뭐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내놨고, 근데 한 시의원의 주장입니다. 이건 그때 당시에 어떤 주장이 나왔냐면 철도관리공단에서는 애당초 김재 씨가 설계 용역에서부터 임시 가설로 설치 비용을 책정을 하지 않은 게 문제다. 그래서 이건 김재 씨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이런 부분들을 미리 대책을 세우고 이루어졌다면 조금 문제가 덜하지 않았을까.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그때 당시 박준배 시장의 답변은 그랬습니다. 또 전임 시장 때 이미 발주를 하고 시행을 했기 때문에 또 그런 말을 언급하면서 또 책임 회피성 발언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해가지고.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또 김재 씨가 2019년 말에 12월 말에 시정을 빚는 10대 주요 성과를 뽑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이 김재 육교 재가설 공사 추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공무원들이 잘 해서 네. 국비 지원 받아서 이뤄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잘한 건 행정이 못했다는 건 아닌데 그냥 사전 계획 단계부터 제대로 이런 대응책들이 반영을 해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이 됐어야 하는데 그게 미흡하다 보니까 뒤늦게 이 불을 좀 진화를 하려고 해도 쉽게 뭐 방책은 없고 규정 관련 법 규정도 없기 때문에 보상도 안 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문제라고 보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기자회견 마무리해볼까 하는데요. 자, 오늘의 마무리는 좀 5자 토크로 하겠습니다. 뭐 저부터 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고 또 보고라고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정읍시의 관광산업 추진이나 사업 추진이나 아니면 김씨 육교 가설 또한 이 시민들이나 또는 시가 계속 지켜보면서 풀어나가야 될 숙제가 아닌가라는 좀 의미에서 보고 또 보고를 좀 선정해봤습니다. 좋은 얘기예요. 저는 네. 그러니까 사계절 관광도 여기를 찾을 수 있게 소비자들의 네. 방문객들의 마음을 열어야 하고 꼭 필요한 사 김재 씨의 육교의 문제도 시민들의 마음을 열어줬어야 열고 서로 했었는데 그게 많이 닫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소통은 했어요. 내 마음대로. 네. 내 마음대로 소통은 다 했는데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열자로. 마음을 너무 열자. 마음 아픈 지적 같습니다. 저는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일 잘하고 욕. 네, 거침없는 기자들의 취재 뒷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전북 기자회견. 오늘 지역의 2가지 수건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지역의 다양한 이슈들을 쉽고 재밌게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